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이제 바이널 특강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죠. 1번에 토지의 조사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30%입니다. 3년에 한 번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보기 1번에 보면은 등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묻고자 하는 거는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해요. 과거에 여기를 시험에 정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토지거든. 이걸 관리토지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국가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거지 관리토지만 등록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바로잡아야 되거든. 그거는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의 결정,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 글자를 먼저 정리하면은 등록은 국장이 한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3번에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를 갖다가 등록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부를 작성한다. 맞죠? 그죠? 그거를 보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글자는 보기 3번에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좀 전에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고 했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죠. 그럼 정리를 하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고 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죠.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지번은 있잖아요. 시험에 출제할 거리가 많아.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끝에 틀렸죠. 그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되죠. 2번에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
틀렸죠. 그죠?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남동. 3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본번 틀렸죠. 그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 자, 이때 분할하고 합병은 자,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번을 부여를 하죠. 합병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한 개만 하면 되죠. 그러면 본번을 써죠. 그래서 분할은 부번, 합병은 본번.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4번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틀렸어요. 그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동리죠. 그죠?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죠. 그죠? 5번에 보니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죠. 이걸 백의 1. 그래서 요 표시 있죠. 그죠? 이거를 의로 읽는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번의 부여 방법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봤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번 틀렸죠. 그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죠. 그죠? 본번. 그럼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네요. 그죠? 디귿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고 디귿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기 축척 변경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그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죠? 그럼 디귿은 옳은 지문이 되네요. 그죠? 리얼에 지력소관청은 축척 변경, 분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긴 때는 지번대장을 작성한다. 틀렸죠. 그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이죠. 결번이 발생했다면 결번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위치한 지번을 신청하면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 놓는다면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어요. 분할은 부번이 원칙이죠. 합병은 본번이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그죠? 분할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 부여하죠.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곳은 신청을 해야 부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으로 묶었으니까 디귿과 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자, 출제위원이 시험에 출제를 할 때 그림으로 나온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개 있죠. 이거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해요. 동일.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나와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럼 예외가 이 세 개예요. 그럼 만약에 출제위원이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을 물었을 때는 문장 속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예외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원칙으로 답을 하거든. 그게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이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분할은 부번이죠. 그죠? 부번. 합병은 본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할 때 이걸 갖고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선순위죠. 이걸 후순위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최종순위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선순위.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를 해. 합병은 신청을 해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확정 청량인데 이 지역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그게 바로 지역확정 청량이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 하나가 6줄, 7줄이 나오니까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를 낸다면 요거를 기억해 둬야 돼요. 답은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답입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했어. 그러면 지번도 새로 주겠죠. 그죠? 이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새로 정했거든. 그 새로 정한다는 거는 처음 주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본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낼 수 있어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래는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처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하지 않아요. 본번을 사용을 해요.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번은 이 정도 이해해 두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 일어났죠. 자, 보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서 성인이 나오죠. 이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역소관청이 봅니다.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그걸 외워야 돼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이것을 외워 두셔야 해요. 그럼 여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럼 니은에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사업계획도죠. 그죠?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느냐, 준공되기 전에 부여하느냐, 상식선에서는 준공되어야 부여를 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사업
계획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 기억해두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지목입니다.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공동 1등이에요. 그게 지목과 축척 변경입니다. 물론 하나를 골라라면 지목이 제일 중요해요. 지목은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거죠, 문제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옳은 것 일어났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다. 틀렸죠, 그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죠.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틀렸죠, 그죠?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지목을 대로 한다. 그래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잡종지를 한다. 틀렸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은 잡종지가 맞아요, 그죠? 그러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용지로 창고용지. 틀렸네요, 그죠? 4번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 맞네요, 그죠?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이 1번하고 이 4번하고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이 4번은 지목이 임야인데 본 시험장에 가면 이걸 항상 잡종지로 이래 고칩니다.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이죠. 임야.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 틀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국어가 되죠, 국어가. 그럼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표현이 반대가 됐네요. 여기가 들어가면 하천이죠. 여기가 국어예요. 자, 정리를 하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여기까지 딱 하면 하천입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에서는 항상 국어인데 출제 이유는 하천이라고 쓰더라고요. 국어이죠,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여기 보면 인공적인 수로 뚝은 유지다. 틀렸죠, 그죠? 국어. 요리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죠, 그죠? 농수로. 두 번째,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죠, 그죠? 놀이기구가 있다면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죠, 그죠? 유원지. 3번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가 용출되는 것은 잡종지.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거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잡종지가 맞지. 그러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죠, 그죠? 광천지. 틀렸네요, 그죠? 4번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 틀리죠. 여기 공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원이 되는 겁니다. 5번에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둘 때 온수, 약수, 석유류입니다. 석유류. 자,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석유류를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석유류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주차장은 차죠. 주가 아니에요. 공양용지는 장이죠. 공이 아니에요. 유원지는 원이죠. 유가 아니죠. 그죠? 하천은 천이죠. 하가 아니죠. 도로는 도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이죠. 그러니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한다.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한다.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하죠. 그럼 여기서 부호 이래놓으면은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건 4개죠, 4개. 이게 여기 남아있는 차, 장, 천, 원이죠, 그죠? 원. 그래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곳은 일어났죠. 1번에 기어. 우리나라 지목에 수림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채용용지는 있죠. 창고용지 있어요. 목장용지 있죠. 수도용지 있어요. 중림지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게 5번입니다. 5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하는데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20%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해요. 이걸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거든. 자, 외자죠. 외자. 전, 답, 대, 이거는 외자잖아요. 그럼 두 글자짜리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공원이 있다. 이런 거는 두 글자짜리죠. 세 글자짜리는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거는 이제 세 글자짜리예요. 네 글자짜리 하면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목장용지. 이런 거는 네 글자짜리예요. 주유소용지는 5글자짜리가 되죠. 그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경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네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틀렸죠. 그죠?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죠. 공유수미 매리지의 토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하단부 틀렸죠. 그죠? 바깥쪽 어깨죠. 그죠? 바깥쪽 어깨. 3번에 도로구개 등의 토지에 절토 일어날 때 바깥쪽 어깨 틀렸죠. 그죠? 상단부가 되죠. 그죠? 상단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소 틀렸죠. 그죠? 최대만조이, 최대만수이죠. 최대만수이. 5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50%입니다.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네요. 경계 결정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거든. 자, 조심을 할 때 도면상의 경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도면상의 경계가 있고 지상 경계가 있거든.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을 말하지, 선. 그런데 지상은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장이잖아요, 담장. 그러니까 여기서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상 경계죠, 그죠? 1번 틀렸네요. 2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죠. 그러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하죠.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그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없다. 이 없다가 틀렸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은 당연히 청량을 하고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이 된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없죠. 그죠? 없어. 그런데 있는 예외는 4개가 있죠. 그게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판결서 이 4개를 가질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에 보니까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12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그럼 좀 전에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자, 처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맞아요. 소재, 지번, 지목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소재 지번은 이렇게 이해를 하죠.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지목도 등록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유자 X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이때 이 소유자는 2개만 딱 기억하세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전부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장과 부동산 종합 공부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맞아요. 그죠? 경계점의 위치 맞아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제조연월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미음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기억, 니온, 리얼 이렇게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봅니다. 면적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일어났죠. 여기서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도너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도너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것은 여기에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반올림 해야 되죠. 그죠? 이게 0.05죠. 그러면 6은 5보다 크죠? 그럼 올려야 되죠. 그래서 5가 되고, 요 4는 5보다 적죠? 그럼 이거 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724.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로 떨어졌죠. 5로 떨어졌을 때는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어요. 짝수로 만들기로. 그럼 여기서 6은 짝수로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돼요. 그럼 요 1은 홀수죠. 그러면 올린다. 그러면 짝수가 되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도너부는 최소가 0.1이잖아요. 그러면 0.1보다 적게 나오면 0.1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 칸은 맞아요. 전부 다. 자, 근데 오른쪽에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거든. 이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0.5죠. 그죠? 그럼 7은 5보다 크거든. 그럼 올려야지. 그래서 9가
되는 거예요. 4는 5보다 적죠? 그럼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역시 5로 떨어졌죠? 그럼 앞자리가 짝수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862.0입니다. 862.5와 862.51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답은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5, 1은 5보다 크죠? 그럼 바로 올려야 돼요. 그럼 이 숫자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최소가 1이잖아요. 그 말은 1보다 적게 놓으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네요. 그죠?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나거든. 자, 봅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틀렸죠. 그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두 번째,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틀렸죠. 그죠? 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하죠. 그러면 경계청 자비등록부에 등록한 데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틀렸죠. 그죠?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가 아니죠. 그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이 그림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와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이거든.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경위의 청량을 쓰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하고 최소가 0.1. 그래서 0.1보다 적으면 0.1로 등록해라. 그럼 이게 1000에서부터 6000은 평판 청량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고 제곱미터까지 등록하고 최소가 1이죠. 따라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15번입니다. 그죠?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